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놀라운 자료를 하나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160시간 분량의 교육 과정을 생성형 AI로 단 하루 만에 만든다는 그런 특강 교재예요. 네, 하루 만에요? 설계부터 교재, 슬라이드까지요. 이게 당신의 콘텐츠 제작 시간을 어떻게 이렇게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건지 그 비법을 한번 파헤쳐 보죠. 네, 이게 흥미로운 게 그냥 이런 AI 도구 좋아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아, 그런 거요? 네, 실제로 이걸 진행한 강사가 AI랑 한 3시간 씨름하고 그 뒤 5시간 만에 409페이지짜리 교재를 완성했다.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경험을 숫자로 딱 제시해요. 와, 409페이지요? 5시간 만에. 진짜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 뭐랄까 검증된 방법이다. 이걸 보여주려는 것 같아요. 목표는 그거죠. 기존 방식 말고 AI로 얼마나 효율이 오르는지 직접 느껴보자. 그렇죠. 그래서 이 자료 보면 크게 5단계의 워크플로우를 제안하더라고요. 구상, 설계, 교재 제작, 슬라이드 제작, 마지막 시연까지요. 맞아요. 5단계. 오늘은 시간상 각 단계의 핵심, 특히 AI를 어떻게 써먹는지, 근데 또 AI가 만능은 아니니까 그런 문제점들하고 해결책 위주로 좀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첫 단계가 구상하기인데요. 여기서 AI를 쓰는 게 그냥 막연한 아이디어 던지는 수준이 아니에요. 아, 그럼 어떻게 쓰는데요? 그 스마트 목표라고 있잖아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달성 가능하고 관련성 있고 시간 제한 있는 네네, 알죠. AI한테 이걸 기준으로 아이디어를 다듬게 시키는 거예요. 핵심 키워드 뽑아내고 심지어는 이 교육 들을 사람, 그 학습자 페르소나 있잖아요. 그것까지 만들어달라고 할 수 있다고요. 오, 페르소나까지요? AI가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건데 아, 네, 들어봤어요. 근데 그냥 질문자라는 거랑은 다른 건가요? 훨씬 더 적극적인 거죠. AI한테 역할을 딱 지정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는 지금부터 경력 10년차 전문교육 설계자야. 이런 식으로요. 아하, 역할을 주는군요. 네. 그리고 맥락을 아주 구체적으로 줘야 해요. 그냥 교육과정 만들어줘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 무슨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가르칠 건데 최종 목표는 이거야. 이렇게 상세하게요. AI 조수를 잘 부리는 매니저처럼요. 이게 결과물의 질을 확 다르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설계하기 단계로 가면요. 여기서는 AI가 강좌 전체 뼈대나 그 모듈별 학습 목표 초안 같은 걸 잡아준다는 거죠. 뭐 디스코 AI나 코스로 이런 도구들 얘기가 나오던데요. 네, 맞아요. 그런 도구들이 전체적인 논리 구조를 빠르게 짜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럼 좀 재밌는 건 퀴즈 같은 거 있잖아요. 평가 문항 초안도 AI, 예를 들면 SC 트레이닝 같은 걸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오, 퀴즈까지요. 네, 근데 여기서도 또 중요한 게 나와요. AI가 만든 건 어디까지나 초안이다. 그렇죠. 초안. 교육적으로 이게 진짜 괜찮은지 효과가 있을지는 반드시 당신 같은 전문가가 직접 보고 검토하고 다듬어야 한다는 걸 이 자료에서도 엄청 강조해요. 근데 그 AI가 만든 퀴즈가 너무 단순하게 그냥 단어 뜻 묻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 걱정도 좀 되는데. 아, 좋은 지적이세요. 자료에서도 그냥 퀴즈 내줘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학습 내용을 이해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시나리오 기반 질문을 만들어줘. 같이 더 구체적으로 요구하라고 해요. 아하. 그래도 뭐랄까 결국 최종 판단하고 수정은 사람 몫이라는 건 변하지 않죠. 역시 사람이 중요하군요. 자, 이제 가장 솔깃한 부분인데요. 교재 만들기. 5시간 만에 409페이지요. 이게 진짜 가능한 건가요? 비결이 뭘까요, 도대체? 이 자료 설명을 보면요. 그 비결은 치밀한 사전 설계에 있다고 해요. 아, 앞에서 한 그 설계 단계? 네, 앞에서 AI 도움받아서 상세하게 짜놓은 개요랑 구조가 있으니까요. 그걸 기반으로 좀 더 고급 프롬프트 기술을 쓰고 특정 AI 도구를 잘 활용해서 텍스트를 그냥 막 생성하는 거죠. 생성하고 끝. 아니죠. 그 다음에 후 처리 작업, 그러니까 편집하고 교정하는 걸 아주 효율적으로 하는 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이제 숨겨진 인간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아하, 그렇죠. AI가 쓴 글 보다 보면 가끔 틀린 내용이나 아예 없는 얘기를 막 지어낼 때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정확성이나 환각 현상, 이걸 잡아내려면 사람이 정말 꼼꼼하게 사실 확인하고 편집해야 한다고 계속 강조해요. 필수라고요. 근데 또 AI가 만든 텍스트를 워드나 이런 데로 옮기면 서식 다 깨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하라고 해요? 아, 그거 진짜 흔한 문제죠. 몇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하나는 애초에 AI한테 요청할 때 마크다운 형식으로 줘라고 하는 거예요. 마크다운이요? 네, 그게 서식이 단순해서 복사 붙여넣기 할 때 오류가 훨씬 적거든요. 아니면 뭐 서식 보존 기능이 좋은 도구를 쓰거나
이것도 AI 기반 정리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여러 방법이 있네요. 자, 다음은 슬라이드 만들기 단계인데, 뭐, 감마나 플러스 AI 같은 도구도 이름이 보이네요. 텍스트만 넣으면 슬라이드가 뚝딱 나온다니. 이거 참 신기하긴 해요. 네, 정말 빠르죠. 게다가 다일리3나 미드저니 같은 이미지 생성 AI 있잖아요. 네네. 그걸 써서 슬라이드에 필요한 이미지를 직접 만들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해요. 막 스톡 사진 찾고 시간 버릴 필요 없이 강의 내용에 딱 맞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와, 맞춤 이미지까지. 네. 물론 뭐 한 번에 딱 원하는 이미지가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몇 번 더 시도해야 할 수도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가끔 AI가 만들어준 이미지나 슬라이드 레이아웃 보면 좀 어색할 때도 있잖아요. 정확해요. 결국 여기서도 사람의 안목이 필요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료에서도 슬라이드는 그냥 교재 내용을 복붙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시각적으로 요약하고 구조화해서 이해를 돕는 보조 도구로 써야 효과적이라고 말해요. AI가 초안은 진짜 빨리 만들어주지만 최종 디자인이나 메시지가 잘 전달되는지는 결국 당신이 직접 보고 다듬어야 하는 거죠. 아, 그리고 마지막 5단계 최종 실현은 자료에서 길게 다루진 않는데요. 네. AI가 뭐 연습 문제나 발표 스크립트 초안 같은 걸 만들어서 리허설을 도울 수도 있다 정도로만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더라고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자면 생성형 AI는 분명히 교육 콘텐츠 만드는 속도를 정말 엄청나게 높여줄 수 있는 강력한 도구다. 이거는 맞는 것 같고요. 네, 그건 분명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냥 버튼만 누르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만들지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또 AI를 잘 다루는 기술, 그러니까 프롬프팅이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나온 결과물의 품질은 결국 당신, 사람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편집해서 책임져야 한다. 이거네요. 그렇습니다. AI는 정말 유능한 조수, 어시스턴트지만 방향을 정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감독은 결국 당신인 거죠. AI의 가능성은 정말 대단하지만 동시에 그 한계를 딱 알고 사람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이게 이 자료의 핵심 메시지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콘텐츠 제작 방식에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나 영감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AI 기반 제작 방식을 당신의 프로젝트에 한번 적용해 본다면 어떤 단계부터 가장 먼저 시도해 보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저희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